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시장 모처럼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냥 시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특히 제약주들 연일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mRNA 및 모더나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모더나가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 대한 기존 치료법에 자사에 실험용 mRNA 기반 암 백신을 추가한 임상 실험 결과 암의 재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ST팜, 나이백, PCL 같은 mRNA 관련주 및 또 모더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팜 지금 현재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약 관련주들이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전히 빨간 불빛 켜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월 기록은 물론 지금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이제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물론 게임, IT, 인터넷 등 이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내에서 리노공업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도 경계 심리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FOMC 회의 결과 파월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금융업, 이 금융주들은 다소 파란 불빛 잡히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1%대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역시 동반 1%대 약세입니다. 이밖에 KB금융도 현재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신한지주 역시 1%대 약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음을 내려놓기엔 좀 이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장 후반에 상승폭 크게 제한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붉게 물들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 시장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기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의약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mRNA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약품 관련주 거의 2%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들의 약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신기술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약세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 다소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고압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관련주들 지금 과연 파월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상황 주시하면서 은행 관련주들 역시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우리 증시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들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게임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BBIG라고 묶이면서 이 게임 관련주들 예전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좀 주춤한 모습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붉게 빛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임주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게임주 지금 향후에 추가 상승 동력 어느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결국에는 2022년 상반기 때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비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엔 게임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안에서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로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나 좀 이러한 경기 불황들 때문에 좀 많이 다쳤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상반기 들어서도 충분히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의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된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이제 분명히 매출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이 기여가 충분히 가능한 좀 신성장 동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접근도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새 게임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게임주들이 좀 모바일 게임 위주로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요새 뭐 신작 게임 하면 뭐 콘솔 게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여태까지의 먹거리에서는 좀 다변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했던 거를 계속 잘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이렇게 다변화되는 게 앞으로 게임주들 주가에는 좀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변화라는 이유는 서부 지역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바일 게임만 저희가 딱 봐도요. 안에서 결국에 MMORPG가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 엔딩이 없는 거죠. MMORPG는 꾸준하게 우리가 뭐 어떤 경우를 통해서 뭐 레벨업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끝이 없는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서부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엔딩이 있는 스토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향후에 이제 23년 신작만 봐도 오히려 지금 PC랑 콘솔 쪽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국내 게임 업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플랫폼을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엔 서부 시장에 대한 이번의 판권을 잡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판권은 어느 정도 좀 선점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얼마나 좀 역성장이 꾸준하게 좀 기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국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콘솔 쪽을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키우려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서부 지역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들이 이 먹거리를 좀 다변화하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먹거리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더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게임주들 뭐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크래프톤도 오늘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크래프톤이 12월 초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오늘은 18만 4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래프톤.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게임 대장주로 저희가 참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 움직임을 보면 그런 말들이 좀 무색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빠졌던 부분들은 신작이 결국엔 장르가 공포 쪽이었거든요. 이제 공포 쪽이었는데 막상 플레이를 해보니까 공포 액션이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인데 공포 쪽이 거의 많이 좀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크래프톤의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모습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그 공포나 호러 쪽에 대한 점유율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이 그쪽에 지금 신작을 내놨던 부분들은 일단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의 지금 베팅을 하고 나서 내놨던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신작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발돋움을 하려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호러라든지 공포 쪽에 대한 이 시장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그 바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신작에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려는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익히 지금도 많이 상용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꾸준하게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애초에 이제 신작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신작이 나온 이후로 그때 당시에 스팀 쪽에서도 엄청난 인기 몰이를 했었고요. 카카오 쪽으로도 넘어와서도 카카오 이제 배틀그라운드 역시도 굉장히 지금 신작 몰이를 많이 했다시피 오히려 지금 크래프톤의 캐파는 분명히 입증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나서 보합권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일단 제가 보기엔 신작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재료가 확실하게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는 저는 좀 다소 아직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잡히는 부분이었으면은 특히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랑 좀 다르게 오히려 바닥이다 인지가 들면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옆으로 추세를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거래 부분들이나 대금 부분들이 좀 터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저가권에서 계속 지금 보합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아직은 확실하게 크래프톤이 지금 다시금 성장성이 있는 뭐 이런 재료성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차례 또 바닥을 잡는 연출이 또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은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움직임을 딱 보면은 일단 저점은 잡힌 것 같은데 확실한 저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일단 아직은 저점이 확실하게 막 뚜렷하게 잡혔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크래프톤이 뭔가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신작 같은 부분들이 확실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네요. 그러니까 신작도 신작인데 이번 공포 호러 이 신작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출시를 그러니까 원래 게임 같은 경우가 출시를 하고 나서 흥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 흥행을 지금은 마땅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상황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해나가냐, 그리고 패치를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냐, 그리고 유저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서 게임 방향성을 그 장르, 원래 기존에 맞췄던 그 장르에 얼마나 좀 치중을 잡냐가 따라해서 앞으로 그런 게임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하나 재료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작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신작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신작 모멘텀을 지금 받으려면은 일단은 업데이트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게임 소통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신작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작 기대감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내년 1분기부터 신작이 매 분기마다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장 초반부터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근데 주가 자체로 보면 사실 요새 좀
답답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는 좀 신작 출시 기대감이 좀 앞으로 주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 상향 조정을 하는 이유는 올해 10월인가 11월에 게임주들에 대한 산업군들의 좀 전망치가 좀 꾸준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리포트들만 딱 봐도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신작 모멘텀이 그렇게 다소 크지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조성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2023년 들어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신작을 내놓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작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모바일 수집형 RPG인 에버소울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좀 사전 예약수가 100만 명을 또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신작 기대감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게 MMORPG인 아케이지. 이 부분까지도 지금 내년 1분기에 지금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마무스메나 그리고 이제 향후에 오딘 같은 경우 지금 대만의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신작에 대한 부분들로 어느 정도 조금 밑바닥 공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더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도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FTX 거래소의 파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보라 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코인들이 지금 줄줄이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라는 여전히 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 쪽에 대한 저가 매수세 심리도 또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메이저 수급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평탄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게임 플러스와 그리고 블록체인까지도 카카오 게임즈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계속해서 좀 악재만 터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악재도 좀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조선주 움직임이 사실 좀 불안합니다. 조선, 사실 뭐 태조 이방원으로 묶이면서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많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조선주 움직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초 체력 자체도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좀 그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는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 걸까요? 일단 지금 경기 산업 전망 자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좋다라고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글로벌 긴축 기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둔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산업 쪽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향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지금까지는 하반기이고 내년 아직 상반기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조선 쪽이 좀 강하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조선 쪽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주가 밸류만 딱 보면요. 밸류에이션 부분 때 봐가지고 최저점에 거의 역사적 저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는 또 강하게 저가 매수 심리도 또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관점이 유효하지만 산업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좀 산업이 성장을 해줄 만한 그런 재료는 아직은 좀 마땅히 찾아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들고 계신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었잖아요. 팬데믹 당시에 분명히 조선주 중에서도 이익을 막대하게 벌어들인 기업들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주 중에서 이번에 좀 지분 투자를 또 많이 합니다. 선박 발주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멘텀 자체가 조선 쪽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신선작으로 어느 정도 포트를 다변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죠. 다만 여전히 뭐 지금 팬데믹 때도 어느 정도
기업이 뭐 재무적인 체력을 좀 보충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혹은 아직도 매출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없다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는 매도 관점을 좀 잡아야겠지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체력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성장도 기대감이 충분히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또 유효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조선주 자체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해운도 지금 같이 좀 부진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펜오션 보니까 최근에 반등폭 거의 다 내주는 그런 상황들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 펜오션은 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도 실적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상회하는 움직임도 많이 나와줬고요. 근데 이제 펜오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에서는 좀 막대한 수익을 걷어 올린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진칼 지분까지 지금 좀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할인 그룹이 지금 어느 정도 펜오션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치우쳐 있는데 지금 해운 쪽, 항공 쪽을 건드렸다는 것은 한진칼 부분들을 지금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 항공 쪽에 대한 사업 포트를 지금 다변화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펜오션은 어느 정도 좀 앞세워서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비해서 플러스로 항공까지 모멘텀이 좀 유효가 좀 발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선박 발주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다른 해운 업종 중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매출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진칼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에 발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부근도 충분히 저는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장기 이평이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좁아지면서 밀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펜오션이 올라갈 기미가 전혀 없고 바닥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은 한 차례 좀 급락을 해준다거나 투매 물량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중장기 이평을 물면서 주가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현 박스권 보합을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여가지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펜오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최진욱 팀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팀장님, 지금 현재 팀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NC소프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전일 좀 크게 급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대해 굉장히 말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블리자드에서 디아블로4 이번에 신작 출시일이 지금 겹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근데 이 부분이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준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하방 압력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신작에 대한 그 부분의 우려감 때문에 좀 트래픽을 뺏긴다거나 유저 수를 뺏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감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넷마블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넷마블에서 최근에 좀 밝혔던 게 지금 코웨이 쪽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NC소프트에 지금 디레버리징을 한다라는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는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캐파 자체도 충분히 게임 산업 쪽에서 충분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앞전에 뭐 아이온이라든지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게임 자체도 인기작을 굉장히 좀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리니지는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NC가 지금 앞으로 TL을 신작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TL 같은 경우가 콘솔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솔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NC 제 의견, 제 생각이지만 아마 NC소프트가 서부 지역에 있어가지고 판권을 먼저 좀 확보를 하려는 모습들, 점유율을 먼저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TL을 내보내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TL이 콘솔 쪽에는 100% 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거든요. 결국엔 MMORPG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와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 주는지가 좀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이제 TL 이후로 이분은 이제 경험 바탕이 분명히 될 겁니다. 경험 바탕이 분명히 되게 되면은 그걸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앞으로 콘솔 게임을 충분하게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계속적으로 좀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 주가 상황으로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에서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지금 돌파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되돌림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되돌림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 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은 분명히 보여주긴 하겠지만 뭐 저점과 하락을, 저점과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나중에 볼 때는 오히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밸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NC는 지금도 시장가로 분할 매수 관점도 저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좀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좀 높게 잡을 수 있고 손절가도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 현재 시장가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기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42만 원, 1만 원 선을 지켜준 게 제일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한 차례 급락은 충분히 또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켜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구간을 지켜주되 이제 목표가 부분들로 잡을 때는 지금 44만 8천 원의 주가 밸류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구간대가 매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면 오히려 지금 매물대만 충분히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55만 6천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TL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판가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콘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치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TL 부분들이 충분히 또 흥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인 한 7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좀 고성장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도 충분히 저는 콘솔 쪽은 NC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게임 대장주들이 사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게임주들 저희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저희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내일 장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슬슬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 장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XR 기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XR 콘텐츠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코너를 통해서든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는데 XR 콘텐츠는 지금 처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XR 콘텐츠 저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CES 2023에서 결국에는 XR이 일단 시장에서 큰 이제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VR 쪽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기어가 2015년에 한번 이제 제품이 한번 나왔었죠. 하지만 그때의 부재가 결국은 콘텐츠의 부재가 조금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갤럭시 기어 VR 같은 경우가 이제 시즌 2까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고 일단 XR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해서 VR과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인 AR을 합친 게 일단 XR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애플이나 이제 소니나 이제 메타, 아마존, 구글 등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런 XR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CES 2023에서 많이 일단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일단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이 대략 한 14년
정도 성장을 해왔었고 올해부터 좀 많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결국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IT 제품군으로 이제 XR 기기를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 상용화되게 되면서 시장은 더 뜨거워질 거다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보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 콘텐츠 개발사가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실제로 내년 1분기에 일단은 발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기기가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기는 대부분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다른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완성품 자체로는 물론 삼성전자도 만들긴 합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4년 정도로 개발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먼저 시장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덩달아 이끌 이제 콘텐츠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큰 관심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XR 하드웨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챙겨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드웨어 측면으로 먼저 좀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슬슬 콘텐츠로도 그 관심사가 좀 이동이 돼야 되는 시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XR 콘텐츠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 안에서 대장주로 거의 꼽히고 있는 스코넥이 뽑혔습니다. 자, 스코넥 오늘 장중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전장에서 상승폭 빠르게 확대한 이후로 계속해서 9% 안팎의 상승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스코넥을 뽑아주셨습니다. 스코넥 왜 선정하셨는지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는 뭐 최근에 생긴 회사는 아니고요. 2002년도에 일단 설립된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당시에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 때부터 이런 게임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왔기 때문에 이런 소니나 이런 대형 회사들과의 관계는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가 나왔을 때 그때 또 이제 스코넥에서 이제 모탈 블리치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그때 흐름도 좋았었고 2017년도에 일단은 소니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 콘솔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게임으로서는 최초로 스토어 판매 다운로드 1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터했습니다. 그만큼 VR용 쪽에서는 게임 모타 블리치 자체가 시장에서 좀 크게 인정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며칠 전에도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메타 플랫폼 이제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과 이제 게임 공동 개발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게임인데 FPS 게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총싸움 게임입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콘텐츠 쪽 게임 쪽으로 해서 매출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메타만 같이 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니 VR2에서도 콘텐츠가 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애플이나 이런 메타 뭐 퀘스트 프로 같은 하드웨어 기기에도 충분히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증권이나 이제 FS 리서치에서 이제 스코넥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개발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B2B 쪽으로 하는 이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나오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가상 현실입니다. 소방 훈련이나 이런 경찰 훈련과 같이 이 가상 현실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 현실에 대한 매출도 거의 한 40-5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이게 큰 매출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은 결국엔 스코넥을 바라봐야 될 거는 차후에 메타나 애플이나 소니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에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클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러한 현실들이 이번 그 CES 2023에서 좀 크게 제가 볼 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순히 CES 2023이 끝나고 새로운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개발들이 조금 더 하나씩 이벤트가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내년 1분기에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VR 게임 쪽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영업이익은 뭐 적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내년 내후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00억대, 1000억대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코넥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리포트 보고 저는 처음 알게 됐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업력이 오래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자, 어쨌거나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스코넥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 가격 전략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볼 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X 리서치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더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던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17,000원이면 좀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15,800원대까지 고점이었습니다. 이 저항선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내일 시초가 같은 경우는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를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년 1월, 2월까지는 이런 XR 기기를 통한 콘텐츠 이슈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선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는 12,000원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넥 지금 현재 목표가로는 2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게 1차적인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예측하십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게임 관련해서나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크래프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VR 게임 자체로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긴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스코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총이 낮은 편이고 모탈 블리츠나 이미 게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VR 쪽의 게임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크래프트 러시만으로도 이미 시장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그런 콘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강한 콘텐츠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판단하는 2025년, 2026년 실제로 뭐 1억대가 팔린다는 이런 얘기가 실제로 가상이 실제로 현실화된다 가능하게 되면은 스코넥에 대한 이런 VR 게임 경쟁 개발력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진입 장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회사가 외형 성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랑 공동 개발 게임 협약을 맺을 정도로면은 이미 성장성은 제가 볼 때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추후에 중장기를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3만 원도 아깝지 않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스코넥 뽑아주셨는데 내일 뭐 시초가 14,500원에서 15,000원 선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이 성장성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3만 원 선까지도 또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 언제나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12,0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4분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17% 오른 2,40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증시 역시 빨간불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0.35%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장에서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면서 2,39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폭 확대를 하면서 현재 2,40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해서 현재 1,501억 원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금융투자의 강한 매수세 속에서 2,69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장중 내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매도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4,240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만 현재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적자 전환이 점쳐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증권사마다 영업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 2조 원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전망이 어두운데 오늘 주가도 파란불입니다. 반면 모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대 하락하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0.5%대 오름세 보입니다. 삼성 SDI도 3%대 상승하면서 시총 5위권에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강보합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자동차주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제 부진 만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기아를 제치고 시총 10위로 올라섰던 카카오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93% 오른 72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선에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개장 직후에 빠르게 상승폭 확대한 뒤로 상승폭 다소 제한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서서히 장중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닮은 꼴입니다. 개인만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710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상승하면서 시총 1위 자리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모두 반등에 나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2%대 강세입니다. 반면 HLB는 현재 0.7%대 빠지면서 32,8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현재 0.3%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FOMC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은 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제 이제 CPI 지수가 일단 호조로 좋게 나왔는데 미국이 신통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위로 뻗어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졌으면 좀 더 오늘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지난번처럼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갭상승을 주고 나서 다 밀리는 흐름을 만드니까 결국은 FOMC 오늘 자정 넘어가는 새벽 4시부터 4시 30분 FOMC 연설까지 다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끝날 건지 하락으로 끝날 건지 이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어제에 좀 재미없어서 그런지 오늘은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어제는 팔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들어왔어요. 거래소 1,500억, 코스닥은 1,700억이나 들었고 그다음에 선물도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1,100억 정도 던졌는데 2,500억 들어왔거든요. 일단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FOMC 때 파월 의장이 이상한 얘기할지 좋은 얘기할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흔들림이 있어서 잘 대처를 했다면 사실 오늘 정도에서 일부 중국 소비주 관련주도 아직 안 움직인 거나 조정받은 거 내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들에서도 지금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랑 그다음에 독감 환자 뭐 열나는 사람들도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이제 사재기 열풍으로 해가지고 제약주들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분할로 1차, 2차 나눠서 분할로 불확실성은 있지만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날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 주식을 사니까. 그런데 확인을 하고 내일서부터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틀린데 예상 시나리오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서부터 매매 종목들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파월 의장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시장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장세고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제가 좋다 그랬고 좋은 장은 맞아요.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거나 상승장처럼 다들 그렇게 행복하게 해피하면서 쉽게 버는 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지 절대 상승장을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이 올라오면 또 많이 빠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동안 1년 동안의 시장이 우리나라 빠졌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제 시장 체질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하기는 분명히 좋은 장이고 많이 빠진다라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수가 뭐 3,000 갔다가 2,000 갔다가 3,000 갔다가 2,000 갔다가 뭐 미쳐버리는 거죠. 지수가 1,000포인트 왔다 갔다 거리면. 근데 그게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냥 느낌만 그렇다는 얘기고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니까 고점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저점에서 사면 되고 이런 이제 박스권 매매만 잘하면 되는 건데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는 계속 뭐 박스권 그냥 횡보만 할 수도 있어요. 종목들이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섹터만 잘 정해서 잘 공략하면 되는데 FOMC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날 걸로 보이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살 건지 아니면은 내일서부터 살 건지 요거는 FOMC 결과 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매하기는 분명히 좋은 장세예요. 많이 빠지면 싸게 사면 되고 안 빠지면 안 올라간 종목들, 강한 종목들 매매치로 들어가면 되고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핑거스토리 자 최근에 이제 신규주인데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웹툰 관련주예요. 웹툰 관련주인데 이제 우리나라 웹툰 그러니까 일본 만화를 망가라 그러는데 일본 만화가 일본에서도 일본 만화의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실적이 일본에서도 뭐 좋다고 지금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웹툰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기발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웹툰도 뭐 따지고 보면 하나의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학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뭐 코미디도 있고 뭐 심파극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뭐 에로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웹툰보다는 그 웹툰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대해서
열광을 하니까 이제 그게 또 웹툰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서도 글로벌 OTT들의 수익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제작비라든지 콘텐츠 경쟁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OTT 관련주 최근에 움직였고 그게 지금 또 웹툰으로 옮겨가는 상황인데 또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안 움직이고 웹툰 관련주 공략하면 돼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였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36분이 됐네요. 이거 뭐 짧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KPX 생명과학인데요.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상한가 들어갔죠. 할 얘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발열 환자 수가 일주일 새 16배 급증을 했고요. 뭐 여기저기 뭐 동나고 있고 뭐 날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사재기기 나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해열제 관련주들, 감기약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주도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주니까 제약바이오주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못 삽니다. 다른 거 사야 되지.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에서 여름에 한번 얘기했던 것도 대원제약. 물렸다가 수익 났어요. 대원제약. 콜대원 관련주 얘기했던 건데 대원제약 22.8% 수익 났는데 오늘 올라왔을 때 팔았어야 되고 조정받을 때 다시 뭐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살 종목은 많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서 시장 점수는 80.5, 웨스트포인트 80.5, 제약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주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